자, 안녕하세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도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에 대해서 한다? 도치에 대해서. 자, 도치라는 개념을요, 조금 명확하게 바꿔 갈게요. 도치라고 하는 말은요, 개념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도치는 뭐라고요?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뀌는 게 도치라고요. 목적어랑 다른 게 바꾸고 보어가 딴 거랑 바뀌고 전치사구가 딴 거랑 바뀌고 이런 건 도치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뭐만 도치라고 부른다고? 주어와 동사가 순서가 바뀐 것만 도치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이 동사는 조동사일 수도 있고 일반 동사일 수도 있고 뭐 비동사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 게 도치입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들은 멘붕이 와야지 정상이에요. 왜? 우리 도치의 종류를 되게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부정어 도치 배운 적 있죠? 부정어 도치 배운 적 있을 거고, 부사구 도치 혹은 장소 부사구 도치 라는 것도 배우셨을 거고요. 보어 도치 라는 것도 배우셨을 거고요. 일부 선생님이 가르치는 목적어 도치 라는 것도 배우셨을 거란 말이에요. 등등등등. 그쵸? 그럼 되게 이상한 거야. 왜? 도치는 주어와 동사의 어순을 바꾸는 거라면서, 근데 부정어 도치라고 하면은 마치 부정어의 순서가 바뀌는 게 부정어 도치인 것 같고, 부사구 도치라고 하면 부사구의 순서가 바뀌는 게 부사구 도치인 것 같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 개념을 먼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무 문장이나 한번 적어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의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어순이에요. 그런데 주어가 될 수도 있겠고, 동사가 될 수도 있겠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겠고, 이 앞뒤에 껴있는 수많은 부사어들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친구들이 강조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 맨 앞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를 하고 싶으면 어디로 보내면 된다?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강조를 한다기보다는 주제화, 화제화 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말할 건지 내가 분명하게 말해줄게 라는 의도에서 맨 앞으로 보내는 거, 이게 주제화, 화제화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맨 앞으로 보내는 이동 방식을요, 전 앞으로 전치라고 부를 거예요. 앞 전자에 위치할 때 치자를 써서 전치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전치라는 개념을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개념들을 전부 다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정어 도치라는 거는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문장 속에 있어야 됐던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전치가 되는데, 부정어가 전치가 되면서 문장의 꼬라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겠어? 도치니까 주어와 동사의 어순을 바꿔주는 거죠. 오케이? 부정어 도치라는 건 부정어가 동사랑 위치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부정어가 주어랑 위치가 바뀐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요. 뭐라고? 부정어는 그냥 앞으로 튀어나갔을 뿐이고요. 얘가 튀어나간 타이밍에 누구도 같이 변하는 것 뿐이라고,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뀌는 것 뿐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오해는 풀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도치라는 거를 문법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차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왜 이렇게 끊길까요? 화면이 너무 끊겨서 잠깐 끊었다가 왔는데 여전히 화면이 끊기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린 도치를 공부하기 이전에 전치라는 걸 먼저 공부할 거예요. 전치가 뭐라고? 요소를 맨 앞으로 보내는 거라고요. 한 요소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는 거. 그래서 저는 전치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문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도치와 문장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전치, 죄송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도치를 일으키는 전치와 도치를 일으키지 않는 전치, 이런 식으로 나눠보겠다고요. 오케이. 그리고요, 도치를 일으키는 전치의 종류를 또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면, 첫 번째, 의문문처럼, 두 번째, 그대로. 자,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하나씩 써보는 겁니다. 의문문처럼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의문문처럼이란 건, 예를 들어서 You can do it 이란 문장이 있어요.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Can you do it? 이렇게 되네. 아, 쉽다. 그쵸? You swim well. 넌 수영 잘해 라는 말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아, 난이도가 좀 올라갔죠? Do you swim well?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문장엔 없던 두라고 하는 친구가 뿅 하고 튀어나와서 맨 앞으로 튀어나갔죠. 그쵸? 이게 바로 의문문처럼이에요. 원래 있지도 않았던 do, does, did 같은 친구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 조동사가 있다면 조동사만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 이게 의문문처럼 도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그대로 도치는 뭐가 될까요? 그냥 문장에서 어순 그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로 예시를 들면 많은 선생님들이 뭐야 저 새끼 라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swim you 이런 식으로 그냥 주어와 동사의 어순을 그대로 바꿔버리는 거. 이게 그대로 도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의문문처럼 도치가 되는 건 누가 있느냐? 의문문처럼은 부정어 도치가 있고요. 그대로 도치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사구 도치와 보어 도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위에서 네 가지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도치를 일으키지 않는 전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목적어 전치입니다. 즉 제가 위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도치의 종류로 부정어 도치, 부사구 도치, 보어 도치, 목적어 도치를 말한다고 했지만 사실 목적어 도치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는다고요. 목적어가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전치되게 되면 그냥 지만 튀어나가고 끝이에요.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수는 바뀌지가 않는다고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목차식으로 짜드린 이 내용들을 암기하고 있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내신 시험 문제에서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공시나 편입 문법 같은 데에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유형에서 출제되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위에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다 쓸모없는 내용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꼭꼭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강의는 즉석에서 그냥 책도 안 보고 따로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줄줄줄줄 설명하는 강의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예문은 따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문법 책을 펼치시고 아니면 구문 교재를 펼치시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파트를 딱 펼치셔서 이게 뭐였지? 저게 뭔 소리였지? 하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너무 허무하게 강의가 끝나긴 하지만 이렇게 포인트만 짚어드리더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